네, 토마토 모닝쇼 일부 현지 언론 현지 연결해서 자세한 지난주 금요일장 마감 상황 정리해드렸는데요. 시황센터 통해서 지수 흐름까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저녁에는 프랑스 파리에서 연쇄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이 소식이 발생되기 이전에 마감했던 글로벌 증시는 하락세로 거래 마쳤는데요. 이 소비 경기에 대한 우려감, 이와 더불어서 실적주들 상당히 좋지 못한 성적표를 내놓으면서 하락세가 커졌었고요.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에너지 섹터들 다시 한번 낙폭을 키웠던 하루였습니다. 금요일장 마감가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3대 지수가 1% 이상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다우존스 지수, 나스닥 지수, S&P 500 지수까지 모두 1% 이상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먼저 다우존스 지수부터 하루 동안의 양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 초반에는 그나마 하락 출발했지만 장 후반 들어가면서 더욱더 낙폭이 거세지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먼저 이날 발표됐었던 지표들은 대체로 좋지가 못했습니다. 소매 판매가 0.1% 증가에 그치면서 예상을 밑돈 결과를 보였고요. 기업 재고도 예상을 밑돈 지표 흐름으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10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좋지 못했습니다. 0.4% 하락으로 결과가 나왔는데 시장에선 오히려 0.2%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이에 미치지 못한 결과를 나타내면서 지수 다시 한번 낙폭을 키운 구간이 됐었고요. 이렇게 지표가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은 여전히 밑에 깔려 있는 상황입니다. 이날 연준 인사 발언 가운데 메스터 여는 인사가 12월 연준이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다고 점쳤습니다. 전반적인 미국 경제 흐름 역시나 계속해서 회복되고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지수의 발목을 잡는 악재로 반영되는 모습이었고요. 무엇보다도 이날 실적주들이 상당히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대형주 내에서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 내에서는 유통주의 실적이 좋지가 못했었고요. 다우존스 지수 내에서는 시스코 시스템즈, 홈디포 성적표 부진하게 나오면서 다우존스 지수 전반적으로 끌어내린 요인이 됐습니다. 지수는 1.16% 저점 부근에서 거래 마치면서 금요일날 종가 17,245포인트 선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다우존스 지수 주간 단위로는 3.7%의 낙폭을 기록하면서 6주 연속 하락했고요. 2주를 기록하게 되면서 연간 하락률 3%를 넘게 됐습니다. S&P 500 지수도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 대형주 전반적으로 부진했습니다. 특히 자본자 섹터는 그나마 반등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지만요. 소비지표 부진과 함께 이날 발표됐었던 또 JC펜이 포함해서 유통주들 실적이 부진하게 나오면서 소재 섹터가 2% 넘게 하락했고요. 에너지와 IT 그리고 바이오까지 일제히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S&P 500 지수 1% 넘게 밀리면서 2023포인트 선 기록했고요. 주간 단위로 S&P 500 지수도 3.63% 하락률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나스닥 지수 보겠습니다. 이날 바이오 종목들은 나스닥 지수 내에서 몇몇 종목들이 좀 선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IT 종목, 반도체 종목들이 일제히 매물출에 거세게 나오면서 지수의 발목을 잡았고요. 이날 나스닥 지수도 1.54% 밀렸습니다. 주간 단위로 나스닥 지수는 4.26%, 비교적 더 큰 폭의 낙폭을 기록했는데요. 하지만 연간 수익률로는 여전히 4.0%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대 지수 금요일장에서 분위기 상당히 좋지 못했습니다. 자세한 내용들 외신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우성문 기자. 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에 영향 미쳤던 소식들 외신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이날 발표됐던 경제지표 부진하게 나오면서 투자 심리를 악화시켰는데요. 특히 그중에서도 미국 경제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이 소비를 알 수 있는 소매 판매 지표가 다소 부진하게 발표됐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에 따라서 4분기 미국 GDP에 대한 기대감도 낮아지고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Weak retail sales suggest moderate fourth quarter economic growth. 현지 시간으로 지난 금요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10월 미국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0.1% 증가하는 데 그쳤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0.3% 증가를 예상했지만 예상치의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온 것인데요. 이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10월 자동차 매출액이 0.4% 줄어든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10월 자동차 판매가 늘었다고 전해드렸었는데 이 자동차 판매 증가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프로모션으로 인해서 매출액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뿐 아니라 이 서비스 스테이션에서의 판매액도 0.9% 줄었습니다. 변동성이 큰 자동차와 가솔린, 또 음식과 서비스를 제외한 근원 소매 판매도 0.2%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특히 근원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는 GDP와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수치인데요. 이에 따라 4분기 GDP에 대한 기대감도 낮아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실제로 바클레이즈는 이번 지표가 나온 후에 4분기 GDP 예상치를 2.4%로 낮춰 잡았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은 여전하다고 로이터 통신은 덧붙였습니다. 밀란 뮬레인 TD 시큐리티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부진한 지표가 연준에게 경계감을 줄 수는 있지만 금리 인상 결정을 바꿀 정도는 아닐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특히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많았던 한 주였는데요. 특히 매파적인 발언들이 이어졌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도 이 로레타 메스터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가 연내 금리 인상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면서 증시에 악영향을 줬는데요. 블룸버그 통신 통해 자세한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Mester says strong case lift-off conditions have been met. 현지 시간으로 지난 금요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메스터 총재는 연설에서 경제 지표가 현재 경제 전망을 계속 지지한다면 곧 금리 인상이 가능한 상황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12월 금리 인상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것인데요. 이와 함께 메스터 총재는 곧 금리를 올리는 것이 점진적인 인상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금리 인상을 미룬다면 이 금리를 빨리 올려야 하는 리스크에 직면하게 된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메스터 총재는 현재 소비가 견고하고 고용시장도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물론 지난 8월과 9월 중국발 리스크로 글로벌 경기의 불확실성이 커진 건 사실이지만 남은 기간 동안에는 긍정적인 경기 모멘텀이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다만 메스터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적어도 2017년까지는 연준의 목표치인 2%에 도달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금리를 빠르게 올릴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메스터 총재는 미국 경제가 올해 말까지는 2.5% 성장하고 내년에는 2.75%의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지난주 내내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인 발언이 이어지면서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에 영향 미쳤던 소식들 외신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지수 상황부터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종목별 움직임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다우존스를 구성하고 있는 30개 구성 종목 가운데서 25개 종목이 하락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가장 좋지가 못했던 쪽은 시스코 시스템즈를 포함한 부진한 실적을 발표했던 종목들이었습니다. 홈디포도 3% 넘는 하락권에서 거래를 마친 모습이었고요. 아울러서 IT 종목과 에너지 섹터들도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듀폰과 캐터필러, 제너럴 일렉트릭스와 보잉 4종목이 이날 시장 대비 선전했습니다. 네, 하락률 상위 종목 다시금 보겠습니다. 실적 발표 있었는데요. 시스코 시스템즈가 이날 부진한 실적, 예상을 밑돈 실적을 발표하게 되면서 5.8% 급락했습니다. 지수 전반적으로 끌어내렸고요. 나이키 역시 3%, 홈디포도 실적이 좋지 못했는데요. 홈디포 역시 3% 하락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IT 종목들 대체로 좋지가 못하면서 애플 중심으로 또 IBM과 마이크로소프트까지 매물 출회가 있었고요. 에너지는 추가적으로 또 밀렸습니다. 쉐브론 텍사코, 엑손모빌 1%의 조정 이었습니다. 캐터필러에는 저가 매수세 다시 한번 유입이 되면서 1% 반등을 이뤄냈습니다. S&P 500 섹터 내 업종별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자본재 섹터를 제외하고는 전 업종이 모두 내렸습니다. 특히나 유통주 실적이 이날 상당히 좋지가 못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소비재 섹터가 2.6%의 조정을 받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아울러서 반도체 기술주도 2% 넘게 밀렸습니다. 그 밖에 에너지와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 산업재 섹터 함께 조정받았습니다. 이날 특징주 보겠습니다. 실적이 좋지 못했던 종목들 중심으로 매물 출회가 상당히 거셌던 하루였습니다. 그 가운데서 액세서리 전문 브랜드인 퍼실 보겠습니다. 분기순이익이 예상을 하회한 결과 보여줬고요. 매출도 전년보다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시계 매출이 전년보다 17%나 줄었는데 아시아, 유럽, 그리고 미국 북미 지역까지 골고루 또 전반적으로 매출이 줄어든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전망치에 대한 기대감은 그래도 남아 있었는데 이번에 연간 순이익을 조정하게 되면서 1달러 5센트로 낮춰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주가 상당히 흐름이 좋지 못했죠. 폭락하면서 36% 내렸고요. 32달러 39센트까지 밀리면서 장중 저점 유지되는 구간대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하나 더 실적이 좋지 못했던 종목 보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메이시스가 실적 좋지 못하면서 유통주가 쓴맛을 봤는데요. JCPenney가 다시 한번 좋지가 못한 성적을 꺼내놓으면서 유통주에 대한 우려감을 키웠습니다.
3분기 주당 손실이 47센트로 사실 시장 예상치보다는 선방한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계속해서 순손실을 이어가게 되면서 시장에서는 우려감이 커진 모습입니다. 이날 주가는 15% 급락하게 되면서 7달러 44센트의 거래를 마감지었습니다. 그 밖에도 노드스트롬도 실적이 좋지 못하게 나오면서 유통주 다시 한번 하락하는 모습이었었고요. 이날 메이시스, 월마트, 베스트바이 함께 하락했습니다. 이번 주에 월마트와 베스트바이 실적에도 주목을 하셔야겠습니다. 그 밖에 특징주 소식까지 외신 통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우성문 기자 살펴주시죠. 네, 종목 주요 소식 외신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소매 판매 지표 부진과 함께 소매 업종들도 일제히 추락하는 하루였는데요. 특히 그중에서도 미국의 백화점 업체인 노드스트롬이 부진한 실적을 공개하면서 시간외 거래에서 주가가 15년 만에 최악의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CNN 머니 통해 함께 살펴보시죠. Nordstrom's worst day in 15 years. 현지 시간으로 지난 금요일 CNN 머니에 따르면 노드스트롬은 3분기 매출이 7%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공격적인 확장 캠페인을 벌이면서 매출이 증가한 것인데요. 하지만 매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 이 순이익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올해 동일 점포 매출 전망도 5%에서 3% 증가 전망으로 하향 조정이 됐는데요. 매출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출혈 할인을 벌이면서 오히려 순이익은 크게 감소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노드스트롬은 이 전반적인 유통 채널에서 부진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따라서 노드스트롬은 올 한 해 주당 순이익 전망치를 3달러 30센트에서 3달러 40센트 사이로 낮추고 매출 예상 증가세도 7.5%에서 8% 사이로 낮춘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노드스트롬은 장 마감 후에 실적을 공개했는데요. 실적 공개 전에 정규장 거래를 1.85% 상승으로 마감했지만 시간외 거래에서 20% 급락했습니다. 네, 또 다른 소매 업종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또 다른 백화점 JCPenney인데요. JCPenney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 예상을 웃도는 실적을 공개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우려감이 커지면서 주가가 급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CNBC 통해 자세한 소식 함께 살펴보시죠. JCPenney shares tumble after posting loss. 현지 시간으로 지난 금요일 CNBC에 따르면 JCPenney는 3분기에 47센트의 주당 순손실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전문가 예상보다는 순손실 폭이 줄어든 것인데요. 하지만 여전히 손실 구간에서 이 실적이 공개가 됐습니다. 또한 이 기간 매출은 29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문가 예상치 28억 8천만 달러를 소폭 웃도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 기간 동일 점포 매출도 나쁘지 않았는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4%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 JCPenney의 주가는 15%나 폭락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CNBC 전문가들은 여전히 손실 구간에 있다는 우려감과 함께 앞서 전해드린 소매 판매 부진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또한 연말을 앞두고 전반적인 유통과 소비 업종에 대한 우려감이 크다는 지적인데요. 또한 노무라 소매 전략가인 로버트 드불은 JCPenney의 재고가 늘어난 점이 우려스럽다고 전했습니다. 이 기간 JCPenney의 재고는 전분기보다 9.3% 증가했는데요. 재고 증가가 향후 실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감입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과연 이번 소비 시즌에 백화점들이 어떤 실적을 낼지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종목 주요 소식까지 외신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장 미국 시황 상황부터 살펴드렸습니다. 앞서 마감했던 유럽 증시와 함께 채권 외환 시장까지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서 마감했던 유럽 증시도 미국의 금리 인상 우려감 여전히 발목을 잡았고요. 유럽 주요국 증시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영국 푸츠백 지수가 1% 가까운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도 0.7% 밀리면서 1708포인트 선까지 내려앉았고요. 프랑스 카크 지수는 1%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상품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국제 유가는 달러 강세에 영향받으면서 하락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다시금 저점 낮추면서 배럴당 40달러 70센트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주간 단위로는 유가가 8%의 급락을 보이게 되면서 지난 3월 이후로 다시 한번 최대 낙폭을 기록하게 됐고요. 금값 역시 좋지 못했습니다. 달러 강세에 영향받았고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도 함께 영향을 미친 모습이었는데요. 지난주 목요일보다 10센트가량 조금 더 밀리면서 1,080달러 90센트 거래를 마감지었습니다. 역시 4주 연속 주간 단위로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2010년 2월 이후로 최저치를 다시 한번 경신했습니다.
곡물 가격은 다소 엇갈렸습니다. 옥수수 가격은 이날 부쉘당 3달러 58센트로 내려앉았습니다. 이어서 주요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IT 종목들 일제히 밀렸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 가까운 조정받으면서 643포인트 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공포지수인 빅스 지수가 9%가량 오른 가운데 20.08포인트 선까지 치솟는 모습이었고요. BDI 발티 운임 지수는 추가적으로 또 밀리면서 560포인트 선을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환채권 시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장 원달러 환율은 5원 60전 또 달러 강세에 영향받으면서 1164원 80선까지 올라서는 모습이었고요. 금요일장에서 달러 흐름은 강세를 띠면서 98.99 레벨대까지 달러 인덱스 올라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전거래일보다 소폭 내리면서 2.27%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네, 글로벌 시황센터에서 금요일장 마감 상황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토모닝쇼 1부 마무리 짓고요. 2부에서는 자세한 이슈와 전략 점검해드리겠습니다.